본인이 만든 음식 팔 수 없는 음식인가요? 그냥 팔 수 있습니다. 그럼 맛있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럼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되고. 네. 죄송합니다. 약간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물 잘못 하신 것 네. 같습니다. 창업 인큐베이터는 여러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지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해오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최근에 완벽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도 그냥 진심을 다해서 써주시면은 저희가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한번 해보고 영 안 맞으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미소장국 들어갈 기본 육수 60도 밑으로 해서 나쁜 맛도 나오지 않게 우려낸 후에 정말 기본적인 미소장국 들어가는 걸로 만들 겁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메뉴 구성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있던 감자라멘 같은 경우에도 추운 날 이런 국물이 있어서 좋았다라는 걸 조금 받아들였고 조화가 맞는 거는 장국이 아닐까. 라멘 종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의 그 대중성이 없다는 판단이 분명히 1화, 2화를 겪으면서 들었고 프로틴을 뭘 넣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카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즐겨 먹는 치킨 카츠를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12시잖아요. 가게 여시면 몇 시에 여실 거예요? 11시 저희- 반에는 해야 되잖아요.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는 그죠? 충분히 지금 오픈 시간이네요, 그러면? 원래는? 셰프님, 이게 키오스크면은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어디서 가져가요? 함께 나가든지 아니면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팅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세팅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놓을까요? 예. 이게 아마 서빙을 제가 좀 앞에서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고객들이 와서 서비스하는 게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인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네. 사실 이거 받고 내려가다가 뭐 엎을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오늘은 서빙을 하는 걸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주방을 이제 두 분이서 알아서 치셔야 되는데 예. 그거는 준비가 되셨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 네. 셰프님하고 이제 대화 나누면서 네. 역할 분담 그런 거에 이야기를 나누는 걸 이제 생각하고 네. 만약에 이제 셰프님 여기 계셔주면 패스랑 이제 해주실 수 있나까지만 생각을 해보고 아닌 것까지 생각은 해두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 이거 이제 두 분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매장을 오퍼레이션 하는데 제가 지금 들어가면은 안 돼요. 네. 저랑 같이 3인이 일하는 거면은 당연히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톱니가 돼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 있는 걸 가정해져가지고 지금 이걸 하시면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패스를 받으려서도 사실 안 되고 그분이 알아서 나가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장사를 하시는 타이밍이었으면은 11시에 완성이 돼야죠. 11시에 11시 반에 오픈하실 거면 30분 전에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지금 준비가 약간 덜 됐으니까 마저 세팅을 하죠. 미팅을 한번 하죠. 지금 미팅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1분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신 거예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게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네네. 지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오픈을 조금 늦춰야 돼요? 12시부터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시부터는 입장이 완벽히 되는 거예요? 네. 잠깐만. 아니 왜 숨을 고르고 있어 지금 오픈 10분 전에 왜 헛걱거리는 거야? 메뉴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어떤 게 괜찮은지 물어보는지 아시는 건가요 혹시? 서비스를 오늘 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 이거 감자라면 편이잖아요. 약간 포커스 됐던 메뉴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뉴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인 조화인 조화? 것 같습니다. 셰프님 항상 조화를 신경 쓰시는군요. 네, 정말 오래 고심하고 또 만들어도 보고 했는데 네. 새우 덮밥, 마늘이 듬뿍 들어간 덮밥을 중심으로 한 그것에 어울리는 것들을 다 보려다 보니 네. 카츠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그것과 어울리는 미소장국으로 말을 한번 이뤄보려고 했습니다. 본인 메뉴가 거의 메인이 됐네요. 어떤가요?
긴장이 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나요? 장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대적인 혹평을 덜 들은 제 메뉴가 메인이 되면서 두 번째 신동민 셰프님 피드백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듣다 보니까 셰프님도 약간 고민이 많으셨는데 면 종류를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서 타협을 보시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부담스럽구나. 치킨 카츠를 선택하게 된 게 이화 끝나고 바로 미팅을 진행했을 때 얘기에 나왔었던 폴본도 생각을 해보고 볶음밥도 생각을 해보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재호 씨랑 그래도 같이 조리를 진행해야 함에 있어서 이 볶음밥이라는 부분도 쉬우면 쉬울 수 있지만 안 해보면 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덮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전부터 맞춰보고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는 내지 말자. 일단 덮밥에서 강조하셨던 부분 좀 더 강조해보고 그럼 덮밥이 강조됐을 때 그것과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봤고 일식 베이스로 잡아서 시작을 했으니 여기에서는 치킨 카츠로 가보고 미소장국으로 가보자 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인은 맛있는 음식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만든 음식 팔 수 없는 음식인가요? 그냥 팔 수 있습니다. 그럼 맛있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럼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되고. 네. 죄송합니다. 약간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물 잘못 하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요? 약간 설 익었어요? 살짝 소리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좀 음식을 완성도 있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오픈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가 나가요? 주 메인이 여기 덮밥이 될 거고 네, 제가 카츠를 보면서 네. 장국까지 갈 겁니다. 네. 여기선 밥이 안 나가요? 여기에서는 시간이 날 때 보충해서 가는 식으로 가야 될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셰프님, 예. 쉬운 길을 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호 씨한테 버든이 너무 엄청 심한데 이거 같이 봐주셔야 돼요. 네, 혼자 하다가 오늘 고장 납니다. 네. 네, 100%. 고객을 제가 안내를 할 거고 앉혀 드릴 건데 네. 처음에 몇 테이블을 앉힐까요? 페이스를 보면서 조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셰프님이 오늘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예. 우선은 두 테이블 먼저 네, 입장을 가고 두 테이블? 우선 가는 것을 먼저 본 후에 네, 손이 맞고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근데 두 테이블 너무 적긴 해요. 처음에 앉을 때. 저는 최소한 4시팅, 네. 5시팅은 8에서 10명은 앉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4명 앉아가지고는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40명인데 일단은 제가 4테이블을 할 테니까 4테이블 오자마자 그럼 바로 시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은 어차피 메뉴를 정하는 게 아니라 세트 메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준비해 주시고 자리에 가가지고 만 되면은 바로 진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픈은 조금 늦춰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예, 예. 두 분이 좀 머리를 좀 정리를 하시고 예. 팀워크를 좀 하시고 오늘 실전처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매장을 하셨을 때 환경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차피 마음이나 세팅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하시고 예.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그죠? 이거 어차피 하면은 하루에 뭐 7, 80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끝나고 얘기를 하고 일단은 좀 서비스에 집중을 해보죠. 네. 이게 신동진 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많이 먹어요, 얘가. 아, 네. 조금 더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고. 얘는 몇 분을 더 익히는 거죠, 지금? 3분만 더 하면 됩니다. 한 분 더 익히면? 예. 실제로 매장 하실 때도 예. 프리쿠킹 해놓고. 예. 이쪽도 세팅이 같은 거는 여기서도 같이 백업 해주시려고 해놓은 거잖아요. 혹시 몰라서 그죠? 예, 백업했습니다. 예. 내가 봤을 때 백업을 하지 말고 같이 쳐주셔야 돼요. 2개씩. 여기서 2개는 치셔야 되겠다. 셰프님 경력이 15배잖아요. 어떻게 1년 한 사람한테 4개를 맡깁니까? 본인이 4개를 하시고 2개 맡겨야지, 지금. 쉬운 길을 가시면 안 돼요, 셰프님. 오늘 총 몇 개 준비하셨어요? 45인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만들어보죠. 하나씩 만들어보세요, 지금. 밥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만들어주시고 셰프님도 하나 가시죠. 이거 하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고객들 모실게요. 재훈님 머릿속에서 나가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5분 잡고 있습니다. 재훈님 이거 먹어보고 난 재훈님께 너무 달아요. 달아요? 제가 최초 잡았던 맛보다는 살짝 단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양쪽에서 나오는 게 맛이 달라요, 지금. 네. 여섯 개예요.
네. 음식 계속 먹어보면서 해야 돼요. 네. 다음 손님 들어오는 타이밍 어떻게 잴 거예요? 여기에서 완성되면서 마지막 나가기 전에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계속 세워둘 수 없어요, 저. 밥량 조절하는 거예요? 네, 양 보고 담았습니다. 밥이 더 없는 거예요, 이걸로? 40인분이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조절 잘 하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4개 나가고 2개 더 나오나요? 네, 2개 나온다. 이거 언제 나가? 음식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설거지를 왜 해 지금? 카츠, 장국. 4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4개. 총 6개 더 나와야 돼요. 네. 덮밥 플레이팅 이거 마무리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프란 올라가요? 네, 프란 올라가고 쪽파 그리고 마늘칩 올라갑니다. 나갈게요. 네, 바로바로 다음 거. 이거 2개 더 나와요? 네. 밥보다 카츠가 늦으면 안 돼요, 지금. 잡아주세요, 셰프님. 네. 재우씨, 네. 덮밥을 담을 때 네. 수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운데를 눌러주던가 아, 해가지고 모양을 내야지. 네. 여기저기 사방으로 막 굴러다니잖아요, 그죠? 아, 네, 알겠습니다. 담을 때 신경 써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카츠 주실 거예요? 네, 같이 나갑니다. 이게 왜 지금 예. 덮밥보다 늦어요? 카츠가 덮밥보다 늦은 게 말이 안 되지. 빨리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개 더 나와야 돼요. 네. 먹어보고 있죠? 예. 가운데를 눌러주세요. 가운데를 파달라고. 2개만 더 하시면 돼요, 일단. 2개요. 네. 얼마나 기다리셨죠? 20분 가까이 기다렸는데 마늘새우덮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리오 올리오에 밥 비워 먹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가지고 좀 굉장히 기다린 것만큼 비하면 좀 실망이 좀 컸고요. 물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같이 뭐 먹을 수 있는 김치나 단무지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좀 더 깔끔하게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판매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태지 않나. 제가 돈 주고 사 먹는다면 리뷰로 엄청 안 좋은 리뷰를 남겼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나오는 비주얼이나 음식 상태는 정갈하게 나온 것 같은데 밥이 일단은 덜 익었었고 기미를 안 하는 것 같다 정도가 일단 단점인 것 같고 덮밥에서 밥이 맛이 없으면 사실 밥을 먹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점이 참 아쉬운 점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청경채가 사실은 어울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청경채 크기가 일단 너무 커가지고 여성분들이 식사할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재방문 의사를 결정적으로 말을 했을 때는 재방문 의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덮밥보다 오늘 먹은 치킨가스랑 장국이 맛있었거든요. 저도 밥보다는 치킨가스가 조금 더 맛있었어요. 그 영상으로 봤던 거는 감자라면이어가지고 그걸 먹을 줄 알고 왔긴 해요. 제 생각에는 경양식은 남성분이 조금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일식카츠는 데이트 메뉴로도 원래 여성분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일식카츠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차가워요? 네. 그럼 어떻게 꺼내놨었어야 되는데. 실온에 둔 거 없어요? 네, 아까 전에 2판을 꺼내놨었는데. 그러니까 밥 뜨겁게 준 다음에 이거 그럼 이거 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끝나면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앉을 수가 없네요. 오늘 좀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제가.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호님은 나가 있어. 1년 차로서 할 걸 다 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재호님한테 기대하는 정도가 일단은 크지 않았고 일단 오늘 여기에서 중간에 안 뛰쳐나간 걸로만 해도 합격이다. 하지만 저는 셰프님한테 기대를 많이 했죠. 셰프님은 칼가방끈이 길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게 뭐였냐면은 셰프님은 끝내 셰프님을 보여주지 않고 가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진모 셰프님이 이번 프로젝트에 없어요. 저희가 2주차 촬영을 하고 3주차까지 기간 이렇게 긴 게 이 팀이 처음이에요. 보통은 일주일이었어요, 딱. 근데 첫날 이제 저한테 주셨던 음식과 오늘 음식을 비교해 보면은 재훈님은 있는데 진모님이 없어요. 저 그게 너무 아쉬워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진모 셰프님의 창의성에 흙을 뿌린 건가? 라는 불편한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떠셨어요?
제 자신한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고요. 메뉴 선정에 있어서는 물론 저를 돋보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싹 바꿀 수도 있었지만 그래버리면 우리 신동민 셰프님 그리고 옥san아 셰프님이 진심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날아간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오래 왔던 뭐 스테이크나 파스타나 파인다이닝 같은 그런 것들이 갑자기 여기에서 등장한다? 무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들 다 적용해서 약간의 터치들만 들어가고 대중적이지만 그래도 내가 만든 거 뭐가 있을까라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거면 대중적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컨셉이 이거라면? 라고 접근했습니다. 그거 같네요. 그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동화 있잖아요. 서로 이제 선물을 주는데 한 사람은 이제 머리끈을 준비했는데 한 사람은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제 시계 그거 있잖아요. 이제 서로 너무 서로를 위한 나머지 해야 될 걸 못하고 그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셰프님의 요리를 테스트 받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치킨 카츠라는 걸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게 셰프님이 지금까지 해온 요리나 경력 이런 걸 보여주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새우 덮밥만 남았거든요. 근데 새우 덮밥은 사실 첫날 먹었던 것과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지금 매장을 해야 되는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매장을 해서 무언가를 이뤄야겠다라는 게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저는 그게 뭐 금전적인 이유든 자아 성찰의 이유든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메뉴가 메인 메뉴가 뭐죠? 덮밥이잖아요. 근데 11시 30분에 밥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 충격이죠. 왜냐하면 덮밥의 50%가 밥인데 밥이 오늘 잘 안 되면 평가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평가지 40장 중에 32개가 밥이 설익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셰프님 드셔보시고 깜짝 놀라가지고 오픈을 늦춰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겁하잖아요. 초보지만 초보 같은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1년 차니까. 제 잘못이죠. 1년 차니까. 근데 1년 차가 오늘 메인을 뽑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위화감이 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호 셰프는 배울 게 많고 경험할 게 훨씬 더 많은데 이거를 진모 셰프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두 분이 팀이 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각자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저는 두 분이 그래도 굉장히 합이 좋다고 느끼고 보신 분들도 댓글에 두 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두 분의 관계에서 요리로 뭔가 더 치고 나가셔야 되고 본인의 색깔을 확실히 유지하셔야 되는 건 진모 셰프님이에요. 그래야 제호 셰프님도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주도하겠어요, 그죠? 셰프님이 계신데. 근데 오늘 메뉴 자체가 제호 셰프가 거의 주인공인 느낌이라서 메뉴의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방향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듀오였는데 그냥 1년차 셰프가 하는 레스토랑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그냥 흔한 메뉴가 나왔어요. 너무 흔하디 흔한. 이런 걸로는 승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셰프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전혀 살아나지 않아서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막말로 대충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던 사람이 한 6개월 요리학원에서 배우고 오픈한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너무 아쉬워요. 근데 더 아쉬운 거는 헉헉 할 정도로 숨을 고르면서 지금 긴장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늘 수익을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거든요. 돈이 각각 5,000원씩 벌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아침부터 와가지고 서비스 나갈 때 너무 정신이 없었고 끝나고 정리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래대로라면 저녁 장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점심을 먹고 그러면 점심 5,000원, 저녁 5,000원에서 10,000원 번 거예요, 지금 하루에. 이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하루가 끝났을 때 나한테 오늘 10,000원 벌었구나 하면 하기가 싫어져요. 특히나 셰프님은 요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셰프님의 실력을 뽐내시면 객단가가 높고 와인을 팔 수 있는 그런 메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장인들을 상대로 가격을 합리적으로 10,000원 합의를 보면서 거기부터가 좀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10,000원짜리 100개를 파는 것과 100,000원짜리 10개를 파는 것 어떤 게 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했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요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가는 두 분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최우선이에요.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메뉴를 평가하고 이런 건 아무도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첫 단추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오늘 나간 메뉴? 이거는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떤 의미의 상품 가치냐면 여러분들의 경력이 의미가 없었어요. 특히 진모님 경력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지난 2번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메뉴들을 테이스팅 해주시면서 그거랑 맞춰가지고 가볼 수 있을 내 메뉴가 이런 게 있는데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셰프님께서는 사이드킥으로 가지고 계시던 어떤 것들을 꺼내 오셔가지고 조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방향성을 셰프님이 주도적으로 잡고서 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셰프님의 배려 아닌 배려가 돼버린 건데 감자라면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피드백으로 다가오시니까 오히려 아예 확 놓아버리면서 가버린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저는 셰프님이 잘하시는 메뉴를 하는 게 맞고 재훈 셰프님이 공부를 더 해서 거기에 맞는 걸 찾아서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이드로. 네. 거꾸로 됐어요. 오늘 좀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어요. 특히나 진모 셰프님이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못 꺼내요. 셰프님이 너무 나이스해요. 근데 셰프님은 본인 음식에는 조금 더 프라이드를 가지고 밀어붙이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자기 요리란 게 있는데. 두 분이 계속 뭔가를 하실 거라면 진모 셰프님이 지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은근히 프라이드가 다 있으세요. 피드백 받을 때 보면은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한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분이 아니에요.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진모 셰프님의 음식이었어요. 평가가 좋던 말던 나는 이런 음식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가게를 열 거고 이게 마음에 들면 오시라. 다 보여줬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와서 저는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요리 경력이 15년이면 보여줄 게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 오픈하시고 나서 그게 궁금해서라도 갈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부터라도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음식에는 셰프님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서 셰프님 음식 먹어보려고 여기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제가 뭐가 내세울 게 있다고 컨설팅을 하고 제 말을 들으면 다 됩니다 이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냥 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림으로써 사람들이 맛있겠다, 오 이런 음식이 있다니 오픈하면 가봐야지 라는 생각만 딱 들어도 저는 되게 뭔가 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셰프님 이건 옳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이따위로 하십니까를 해봤자 서로에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인성 파탄자 같고 셰프님은 요리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려를 하셨어요. 그래? 알바야? 나는 내 음식에 자신 있어. 나 이거 할 거야. 싫은 사람들은 오지 마. 좋아하면 와. 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레스토랑을 열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후회가 남아요. 아씨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걸. 괜히 그 유튜버 말 들었다가. 그럼 얼마나 후회가 남아요. 그죠?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음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들면서 그거 한을 못 풀면 나중에 레스토랑을 접어도 또 한다니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뭐 생각이 좀 바뀌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얘기를 하세요. 한 번 더 하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팝업을 하지 말고 저희 그냥 가볍게 해가지고 레스토랑 열 때 와가지고 드리고. 이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너무 끝이 씁쓸해요. 셰프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네. 셰프님이 하시고 싶은 요리가 생기시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가 기회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끝내기에는 두 분의 열정과 재능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같은 데 나가면 사람들이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내가 보여주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너무 아쉬워하잖아요. 너무 아쉬워. 더 할 수 있으신 분인데 너무 아쉬워. 그래서 저는 아쉽다는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이 이렇게 나가야 사람들이 셰프님 진짜 못 보여준 게 많다는 거를 알 거예요. 계속 강조를 해요. 이렇게 계속. 평가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드백은 항상 좋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는 많진 않은데 때로는 뭐 입에 쓴 약이 좋을 때도 있는 법이죠. 오늘 해보니까 좀 긴장이 되죠? 손님들이 밀어닥칠 생각을 하니까 과호흡이 오죠? 제 음식을, 셰프님 음식을 먹으러 손님들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는데 계속 뭔가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고 경험이 적으니까 어느 정도 세기로 맞을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자신감이 많이 좀 안 생기는 부분이 큰 것 같고. 매장을 여시기 전에 팝업을 2번 정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사실 매장 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팝업을 하시죠. 팝업을 하실 때 뭐 같이 하시던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더 중요한 거는 본인 요리에 대해서 그게 와야 돼요. 내 음식이 먹히는구나. 그거 없이 시작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뭐 끝났다고 해가지고 갈 길 가쇼 이런 거 아니니까. 어차피 뭐 가게 여실 거 아니에요? 네,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훨씬 그죠? 더 많은. 네. 진짜 점심 페이스로 10,000원대 가격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신다면은 뭐 김치찌개집에서 일해야죠. 일단은
8,000원, 9,000원 점심 메뉴 파는데 진짜 미친 듯이 음식 나가는 데에서 몸을 좀 굴려봐야 그런 음식을 하시던 분들이 오픈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하던 거라는 게 아니라서 그거를 경험을 안 해보면 망해요. 치킨집 오픈하면서 치킨집 가서 6개월 일해봐야 된다는 게 그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제가 너무 많은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직장인에 대한 상권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것들의 대부분 인볼브가 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전공 일을 하던 거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과한 자신감이죠. 어떻게 보면 셰프님이 약했던 부분을 제가 너무 강하게 확신을 들여서 이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준비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지 않아서 한 번 잘못 여시면 복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 돼요. 두 분은 뭐 얼마나 얻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장을 열었을 때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그런 걸 얘기해 주셔야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 시청자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셰프님 끝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하시면은 하기 싫어하나 보네 이런 얘기할 또 이제 소설을 막 쓸 수 있어요. 제가 15년이라는 경력을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던가 제가 승우 아빠님, 신동민 셰프님 그리고 재호 씨한테 배울 준비나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자신이 없었다면 애초부터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거고요. 제가 그래도 한국보다는 캐나다에서 요리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다름을 많이 느끼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반 스텝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지만 그래도 도전했니? 아니면 안주했니? 물어봤을 때 도전했고 최선 다했다고 저한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아쉽지만 저는 도전이라는 거 없이 살 수 없거든요. 어떤 결과 나왔건 그거에 수긍하고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두 분이 계속 잘 머리를 맞대고 하시면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시고 연말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택도 없고 내년도 좀 3년 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기간까지 합치면은 2달 좀 넘는 기간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셰프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었고 같이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들을 현업에서 지금 본인의 가게를 3년차 운영하고 계시고 긴 필드 경험이 있으신 분께 문서부터 아이템까지 전부 다 한 번씩 뜯어 고쳐볼 수 있는 기회였어서 비전공자가 받을 수 있는 피드백과 또 전공자가 받을 수 있는 피드백 모두를 다 받아본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어디서 받지 못할 좋은 경험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창업인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인배의 결과가 서로에 대한 너무 많은 배려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은 들어서 조금 더 셰프님이 잘하는 부분에 맡겨볼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15년 동안 많은 곳에서 일을 했는데 모모푸크 이외에도 뱅크웻 레스토랑에서도 일해보고 약 2년 정도지만 한국에서 와서도 그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라는 곳에서 스테이크 그리고 드라이 에이징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요리에 대한 경험들을 그래도 쌓아왔는데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들 중에 창업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음식점을 내기 전 시점에서 창업인배라는 경험이 중앙 정도에 깊이 딱 박힐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고 재호 씨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만난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메일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지만 어떻게 시기적으로도 맞았고 진심을 다해서 메일을 보내드렸을 때 또 만남이 이어졌고 그때부터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생각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했고 항상 도전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멈추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맞는 걸 보고 신기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내서 창업인배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어갈 거고 배려 분명히 좋지만 주장해야 할 것과 나를 생각했을 때 이게 좀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제 진짜 창업 생각하시고 겁이 나시거나 부끄럽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신청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주저없이 진짜 꼭 신청하셔서 이 값진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